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김동욱 서해가가 포항 송도 해변에서 6.25를 맞아서 서해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대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들이냐면요. 실제 지금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안보 상황을 보면서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 동맹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느껴본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난 6.25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동맹관계가 없었다라면, 더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동맹국가가 없었다라면 이와 관련 우리 승리 보장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실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전해줬던 분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KBS를 보도 보니까요. 저는 이분의 얘기가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보도인지 간략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4살의 어르신. 6.25 전쟁 때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2등병으로 참전했던 아르샹보 씨입니다. 70여 년 전 격전지였던 티본고지 전투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Les Chinois, ils ont attaqué et j'ai mon copain qui a été coupé en deux avec un obus de bazooka. J'étais derrière lui, je me suis retrouvé parmi 5 blessés, un mort, le seul qui avait rien c'est moi. 지뢰를 밟는 등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Ça a fait clac. Et moi j'ai fait comme ça, le pile. Il avait séjourné dans la neige, il avait rouillé. 한국이 제2의 조국이라는 노병의 바람은 단 하나. 전우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잠드는 겁니다. Si les Coréens noirs, les nordistes qui viennent, peut-être je sortirai, puis encore je poutrerai un coup de fusil. 전쟁 당시 3,400여 명이 참전한 프랑스는 참전 장병 대비 전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는 이제 25명뿐.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프랑스와 우리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aintenant, la guerre de Corée, dans les livres d'histoire, soyons francs, elle n'est pas ou peu ou prou évoquée. Effectivement, la guerre de Corée, c'est the Forgotten War, et notre rôle, c'est de ne pas la faire oublier. 파리 시내 센강변엔 이렇게 6.25 전쟁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북한군,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숨진 프랑스군 소속 29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승유로 관련된 보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특히나 저는 저 보도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온다면 어쩌면 저는 무덤에서 나와 총을 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참전 용사분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절대 6.25를 잊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외교 상황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날렸어요. 어제 저녁 9시 30분쯤에 북한이 올 들어 5번째 오물풍선을 또 날렸습니다. 실제 김여정이가 오물풍선 날리겠다고 경고한 지 사흘 만에 5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긴장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림에 있어서 얼마나 급급하게 날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북한이 어제를 거쳐서 5차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 당국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내용물을 좀 실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더기에 기생충에 심지어 김정일 교시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런 게 담겨 있대요.
몇 번씩 기워 입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장갑, 옷감을 덧대어 만든 마스크, 옷감 2장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구멍난 유아용 바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유아용 양말.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 오물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김정일 교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김정일 교시는요, 북한에서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절대 버려서도 안 되고요. 훼손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는 것처럼 오물풍선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훼손되면요, 북한 내에선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물풍선에 실어 보냈다라는 건 그만큼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나아가 김정은의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런 북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읽고 이 북한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것이죠. 화성 리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군에는 22명 중에 20명이 외국인이며 15명은 지금 여성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첫 사망 확인된 50대 같은 경우에는 세 남매를 둔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막내는 아직까지 고등학생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크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이 화재 현장에 제보 영상과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큰 불이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위로 연기 기둥이 끝없이 솟구치고 희뿌연 연기가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재 장소와 떨어진 건물에서도 연기 기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재가 좀 심하게 났다. 그래가지고 밖에 보니까 평상시 연기보다 엄청 자욱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올라오고. 약 1시간 뒤 연기는 점점 검게 변하고 폭발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팝콘 튀긴다는 소리 있죠? 파라락 튀는 소리요. 탁탁 튀다가 나중에는 막 연쇄 폭발처럼 다다다닥 튀더라고요. 불길이 거세지면서 외벽에서 불꽃과 함께 건물 잔해가 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저 불길을 잡는 데만 무려 5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5시간.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불길을 잡는 게 어려웠을까? 바로 저 공장이 리튬 공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 리튬은 물로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리튬이라는 물체 자체가 실제 물에 닿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리튬 1차 전지에는요, 리튬 금속과 염화티오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실제 수소 폭발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소방당국이 이것을 물로서 진압을 못하니까 5시간이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폭발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공장 안에서 지금 폭파된 리튬만 무려 35,000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로 큰 불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건물을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소방당국이 그래도 진압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옆 건물로는 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더라도 옆 건물들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화재 현장 바로 옆에도 옆동에 리튬 2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옆 건물로 번졌다라면 정말 더 큰 화재가 날 뻔했는데 우리 소방당국이 그래도 그나마 옆으로 번지지 않게 진화를 잘했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양호를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점검이에요. 자체 점검. 이 공장 안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돼서 자체 점검을 했는데 양호라고 소방당국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양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돼서 실제 현장을 점검하면서 화재 연인 철저하게 정밀 감식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수사본부 구성, 화재 원인, 소화장치 작동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상규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재발 방지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리튬 등 금속 화재는 소방법상 분류가 안 돼서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서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가 제작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됩니까? 소방법상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제 저 큰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진화를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방법 바꿔야죠. 그러면 이 소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법 활동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가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이가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이재명이 대표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연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왜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까? 왜겠습니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방어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탄 때문이에요. 자, 왜냐? 우리 지난번에 유창훈이 말도 안 되게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그때 어떤 단서를 달아냈습니까? 바로 이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즉 뭐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대표란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게 지난 유창훈의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는 거예요. 아, 당대표를 유지해야지만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내가 구속되지 않겠구나, 내가 방탄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이재명의 연임이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이렇게 웃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국회 내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또다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지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실제 민주당이 어떤 가짜뉴스 뿌렸습니까? 술자리 의혹, 술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뿌렸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팩트체크 다 되니까 이제 민주당은 찍소리 안 합니다. 이러니까 뭐 뿌리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안부수 딸 불변 면회라는 얘기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사법방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뭐가 있을 거란 얘기겠습니까? 결국 또 어딥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타파예요. 뉴스타파. 또 뉴스타파가 관련된 보도를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또 거수기 들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반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누가 SNS에 글을 달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화영입니다. 실제 이화영의 SNS예요. 보시는 것처럼 검찰의 증인 매수라고 말하면서 지금 뭡니까? 안부수의 딸과 관련된 뉴스타파 보도를 이화영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화영이 공유하고 있는 이 뉴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뉴탐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 쓰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도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실제 좌파 유튜버인 뉴탐사가 말한 그 보도와 관련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화영이 SNS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궁금증 드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궁금증이 드느냐? 이화영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지금 감옥에 있지 않나요? 아니, 더군다나 이화영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감옥 간 것과 관련돼가지고 CCTV가 돌아가는 징벌방이라면서요. 더 나아가 CCTV로 감시당한다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뉴스타파 보도를 어떻게 챙겨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만 방송되는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는 뉴탐사 보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SNS에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화영의 SNS 글은요, 이화영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쓴 겁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거라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화영이 쓴 것처럼 이화영 SNS 써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감성몰이 하는 거죠. 네, 이화영이라는 거포장 씌워가지고 실제 이화영이 하지도 못할 짓을 지금 이화영 SNS 빌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좌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확실히 팩트 체크 됐습니까? 첫 번째, 이화영 징벌방이 있지 않는구나. 더 나아가 이화영 주장에 따르면 감시당한다 말했는데 감시당하지 않는구나. 징벌방이고 감시당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뉴스타파 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SNS에다가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뉴탐사 보도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화영 측이 주장하는 징벌방, CCTV와 관련돼서는 완벽하게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해서 뭐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재명이 쭉 말했던 그 모든 뉴스도 다 뉴스타파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미 뭐가 나왔습니까? 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돼서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하고 있느냐? 지금 신앙님을 구속 후에 첫 소환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제 법정이 구속영장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즉 뭐합니까? 실제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도 인정한 것이고요. 이들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검찰이 이들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뭔가를 적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적시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이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를 조작했대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친구 여러분들. 분명히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보도와 관련돼서 그동안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김만배 편들어줬어요. 김만배 인터뷰가 대선 공작, 적반하장이다. 정권 폭주를 막아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주장과 달리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구속했고요. 그 구속영장 안에는 뭐라 써있다고요? 김만배 신앙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말에 따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재명 말에 따르면 자신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어요. 즉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와 아무 연관성이 없다.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요. 이재명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김만배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특히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를 조작하는 겁니까? 심지어 그거 하느라고 김만배 어떻게 됐어요? 또 감옥 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보더라도 바로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관계, 즉 커넥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 실제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돼서 나는 민간업자, 즉 김만배와 결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의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 최근에 재판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출석한 증인이 성남시와 교류했다 느꼈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과 김만배의 커넥션 하나가 걸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타파 가짜뉴스와 관련돼가지고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됐는데 그때 안에 어떻게 적시돼 있다라는 겁니까? 김만배 신앙님이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커넥션 두 번째.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 무죄 판결을 위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이재명 판결 전후로 8차례나 만났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권순일을 압수수색하니까 어떤 진술을 확보했습니까? 권순일이 이재명 무죄로 뒤집어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커넥션 세 번째.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이재명이랑 김만배랑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네? 아니, 연결고리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나 나왔어. 대장동도 연결고리가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는 것도 연결고리가 나왔고, 심지어는 최근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도 이재명과 김만배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연결고리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세 개의 사건에서 모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은 이겁니다. 김만배는 왜 그랬을까? 김만배는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랑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김만배는 왜 이재명을 위해서 권순일을 만났고 왜 이재명을 위해서 조작 보도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배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김만배 신앙님이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조작 보도했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당선을 위해 허위 보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뉴스타파 보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뉴스타파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뿌렸잖아요. 475만 명한테. 심지어 이재명 뿌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뿌렸냐?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습니다. 단톡방도 있어요. 단톡방. 민주당 선대위 팀장이 2만 명 단톡방에 집중 확산을 부탁한다고 뉴스타파 보도까지 올렸습니다. 증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시민캠프 더 맑은 미래 참가자 22,050명, 온라인 1,515명.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뿌렸었던 그 뉴스타파 보도를 똑같이 이재명 어디라고요? 선대위 팀장이 단톡방에 뿌렸던 겁니다. 어떻게 달라고? 집중 확산 부탁한다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가짜 뉴스와 관련돼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민주당까지밖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와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빨랐어요. 중앙일간지도 보도를 안 한 걸 어떻게 이재명이 먼저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매일같이 뉴스타파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 벌일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선이에요. 그 누구보다 가장 바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매일같이 뉴스타파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옳다꾼하고 이걸 기사로 공유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사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배후를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더 목소리 내야 된다. 지금 이재명이 김만배와 커넥션이 돼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무려 3건이나 나왔다. 그 3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증거물 나왔고 증언 나왔고 법정 진술 나왔고 심지어는 관련된 자들이 지금 구속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재명이 방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대표 연임까지 노리고 있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방탄조끼 우리가 반드시 찢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